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자료, 바로 의료미용 기기 분야의 강자죠. 인모드. 티커 IMD 이 회사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입니다. 네, 특히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 내용 중에서도 회사의 재무 살림을 책임지는 최고 재무 책임자 CFO의 공식 발표 내용에 딱 집중해서 그 속뜻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제공해 주신 이 자료를 통해서 인모드의 최신 재무 성과 그리고 현황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준비되셨죠? 네, 이번 분석은 인모드 CFO가 직접 발표한 그 3분기 재무 수치들 이걸 중심으로 진행할 거고요. 단순히 뭐 숫자가 이렇다 저렇다 나열하는 걸 넘어서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했을 때 어땠는지 또 각 지표들이 지금 회사 상황 그리고 뭐랄까 이 복잡한 경제 환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좋네요. CFO의 그 발언 톤이나 강조점 같은 데 숨어있는 맥락까지 한번 읽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CFO가 발표한 숫자들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가장 먼저 역시 매출이죠. 3분기 총 매출 9,320만 달러라고 밝혔어요. 네, 9,300만 달러 조금 넘었죠. 근데 이게 작년 3분기랑 비교하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할 점이 있다고요. 맞아요. 그 숫자만 딱 놓고 보면 작년 3분기가 1억 3,020만 달러였거든요. 아, 1억 3천만? 네. 그러니까 이번 분기 9,320만 달러는 상당히 크게 감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맥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거의 3,200만 달러 가까이 되죠. 이걸 감안하지 않으면 정확한 비교가 좀 어렵습니다. 일종의 뭐 기저효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작년 수치가 좀 특별히 높았던 부분을 고려해야 실제적인 분기 성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 숫자 비교만으로는 이거 실적이 많이 안 좋아졌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전반적인 매출 감소세 속에서도 소모품이랑 서비스 매출은 오히려 늘었다고요? 이건 꽤 흥미로운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이번 실적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예요. 보통 3분기가 계절적으로 약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소모품 및 서비스 매출은 1,990만 달러로 기록했어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6%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와, 26%나요? 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성장이 주로 미국 외,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 해외에서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미 전 세계에 설치된 인모드 장비들이 꾸준히 그리고 아주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장비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이른바 반복 매출 기반이 탄탄해지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신규 장비 판매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주춤했을 수 있어도 이미 팔려나간 장비들은 고객들이 계속 잘 쓰고 있다는 거네요. 약간 뭐랄까 숨겨진 저력 그런 느낌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인모드 제품 라인업 중에서는 어떤 분야가 매출을 이끌고 있나요? 그 플랫폼별 매출 비중도 언급이 됐었죠. 네. 여전히 인모드의 핵심 기술력이자 주력 제품군이죠. 최소 침습 및 절제 플랫폼. 이쪽이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최소 침습 플랫폼이요? 네. 이게 뭐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은 데서 쓰는 건데 아주 작은 절개만 하거나 아니면 절개 없이 고주파, RF 같은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의 시술기기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번 분기 총 매출의 75%를 이 플랫폼이 차지했습니다. 와, 75%면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회사의 기반을 아주 든든하게 받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죠. 이 분야에서의 기술적 우위가 인모드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사업은 여전히 아주 굳건하다. 이 말이군요. 아까 소모품 매출 성장을 해외 시장이 이끌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전체적인 해외 실적은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미국 외 시장에서 발생한 매출이 총 4천만 달러였어요. 4천만 달러. 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43%까지 올라왔고요. 작년 동기랑 비교하면 금액 기준으로는 10% 성장한 수치입니다. 아, 10% 성장했군요, 해외는. 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좀 불안정한 상황인데도 해외 시장에서는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물론 여전히 가장 큰 단일 시장은 미국입니다. 미국 내 매출이 5,320만 달러로 전체의 한 57%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아, 그래도 여전히 미국 비중이 크긴 하네요. 네. 하지만 해외 시장의 성장 동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신호로 보입니다.
미국 시장 의존도를 또는 줄이고 글로벌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죠. 다음으로 수익성을 좀 볼까요? 매출 총이익률 말이에요. 이게 78%면 뭐 여전히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하는데 이전보다는 좀 낮아진 수치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맞아요. 이번 3분기 매출 총이익률 GAP 기준이랑 BGF 기준 모두 78%로 나왔습니다. 아, 둘 다 78%? 네. 작년 3분기가 82%였으니까 비교하면 하락한 게 사실이죠. 여기서 잠깐 그 GAP, BGF 잠깐 설명드리면 GAP는 그냥 일반적인 회계 기준이고 BGAP는 거기서 특정 항목, 뭐 예를 들면 일회성 비용 같은 걸 빼거나 조정한 수치, 회사가 실제 성과를 더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수치를 말해요. 네네. 어쨌든 이익률이 하락한 건 맞는데 CFO 발언을 들어보면 이건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는 뉘앙스가 강해요. 아, 예상했다고요? 네, 주로 관세부가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관세 영향은 이미 회사가 연초에 제시했던 그 연간 실적 전망치에 포함되어 있던 변수였습니다. 아하. 즉, 뭐 예상 범위 내에서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아, 예상했던 하락 요인이 반영된 거라면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놀랄 일은 아니었겠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확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해외 매출이 늘려면 당연히 영업인력도 중요하잖아요. 혹시 관련해서 언급된 내용이 있었나요? 네, 그 부분도 CFO가 짚고 넘어갔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84명의 직접 판매 영업인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284명. 네, 그리고 73개가 넘는 국가의 유통 파트너십, 그러니까 디스트리뷰터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와, 73개국 이상이요? 네, 이게 회사가 그냥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직접 영업망이랑 간접 유통망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꾸준히 넓히고 영업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까 말씀드린 해외 매출 성장과도 딱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그럼 비용 쪽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살펴볼까요? 특히 그 영업 및 마케팅 비용. 이게 보통 매출하고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분기에는 어땠어요? 정확히 보셨어요. 3분기 영업 및 마케팅 비용이 4,49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5,190만 달러보다 줄었습니다. 아, 줄었네요. 네, CFO 설명에 따르면 이게 주로 매출 감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좀 줄어든 부분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뭐 매출에 연동되는 수수료 같은 항목들이 영향을 미쳤겠죠. 물론 비용 효율화를 위한 노력도 일부 있었겠지만 주된 요인은 매출 감소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운영 비용하고 그 결과인 운영 이익률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비용 통제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운용 비용 자체만 보면요. 갭 기준으로는 5,140만 달러로 작년보다 11% 감소했어요. 그리고 비갭 기준으로는 4,910만 달러로 10% 감소했습니다. 오, 비용은 줄었네요. 네, 분명히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죠. 근데 문제는 매출 감소폭이 이 비용 감소폭보다 더 컸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운영이익률은 하락했습니다. 갭 기준 운영이익률이 22%인데 작년에 37%였거든요. 꽤 낮아졌죠. 비갭 기준 운영이익률 역시 25%로 작년 40% 대비해서 하락했어요. 결국은 매출 둔화의 영향을 비용 절감만으로는 다 상쇄하기는 어려웠다. 뭐 이런 복합적인 결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최종적인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순이익이랑 주당 순이익, EPS도 영향을 받았겠네요. 구체적인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주시죠. 네, 예상대로입니다. 갭 기준 순이익은 2,180만 달러로 작년 5,090만 달러의 절반 이하로 줄었고요. 아, 절반이야. 네, 비갭 기준 순이익도 2,450만 달러로 작년 5,490만 달러보다 감소했습니다. 이걸 주식 1주당 얼마의 이익을 냈는지 보여주는 주당 순이익, EPS로 환산하면요. 갭 기준 희석 주당 순이익은 0.34달러, 작년엔 0.65달러였어요. 0.34달러? 비갭 기준 희석 주당 순이익은 0.38달러, 작년엔 0.70달러였습니다. 0.38달러요? 네, 전반적인 수익성 지표가 전년 동기 대비로는 확실히 좀 하락한 모습이죠. 아, 참고요, 그 임직원에게 주식으로 보상 주는 거 있잖아요. 주식 기반 보상 비용. 이건 270만 달러로 작년 390만 달러보다는 줄었습니다.
실적이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좀 아쉬운 모습인데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재정 건전성은 어떤지 궁금해요. 특히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랄까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체력에 충분한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번 발표에서 또 다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CFO 발표에 따르면요.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회사가 보유한 현금 그리고 현금 등가물, 유가증권, 예금 이걸 다 합쳐서 총 5억 3,23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와, 5억 3천만 달러로. 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정말 상당한 금액이죠. 이건 매우 견고하고 탄탄한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수치예요. 외부 환경이 좀 어렵고 실적이 다소 주춤하더라도 충분히 버텨내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아주 든든한 현금 쿠션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야. 게다가 이번 분기에도 영업활동을 통해서 2,450만 달러의 현금을 벌어들였어요. 이야, 현금 창출은 계속하고 있군요. 그렇죠. 이익 규모는 줄었지만 여전히 현금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와, 5억 달러가 넘는 현금 보유량이라니 이건 정말 든든한 방패막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CFO가 올해 전체, 그러니까 2025년 연간 실적 전망치,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3분기 실적을 보고 나서 혹시 전망치를 좀 낮추거나 하지는 않았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CFO는 기존에 제시했던 2025년 연간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재확인했어요. 아, 그대로요. 바꾸지 않고요. 네. 즉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목표치는 하향 조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구체적인 숫자를 다시 보면 2025년 전체 매출은 3억 6,500만 달러에서 3억 7,500만 달러 사이. 네. 비갭 매출 총 이익률은 78%에서 80% 사이. 비갭 운영이익은 9,300만 달러에서 9,800만 달러 사이. 그리고 비갭 희석 주당 순이익은 1.55달러에서 1.59달러 사이. 이걸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고수한 겁니다. 이것은 남은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신감 혹은 강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 변동성 속에서도 연간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지금까지 인모드 CFO의 3분기 실적 발표 중 그 준비된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살펴봤어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매출이나 이익은 줄어든 게 맞지만 여기에는 작년에 그 이례적인 선주문 효과나 예상됐던 관세 영향 같은 특수 요인들이 작용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반면에 이런 상황에서도 소모품 및 서비스 매출, 특히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미래를 좀 밝게 보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렇죠. 무엇보다 5억 달러가 넘는 탄탄한 현금 보유고 그리고 연간 실적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회사의 안정성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게 복잡해 보이는 숫자들 속에서 핵심적인 흐름을 짚어보면 단기적인 실적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긍정적인 신호들 그리고 회사의 강점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특히 미국 외 시장에서의 그 꾸준한 성장세하고 소모품 매출 증가는 정말 주목할 만해요. 이건 이미 시장에 깔린 인모드 장비들이 아주 잘 활용되고 있다는 뜻이고 앞으로 안정적인 반복 수익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죠. 네네. 물론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인 매출 감소와 이익률 하락은 회사가 여전히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CFO의 발표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과 도전 과제를 비교적 균형 있게 보여주려 노력한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인모드 실적 발표 중에서도 CFO의 발표 내용만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봤는데요. 이 발표 내용만 딱 놓고 봤을 때 여러분께서는 인모드의 강력한 재무 건전성, 그러니까 탄탄한 현금 보유 능력과 또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이는 해외 및 소모품 매출 성장,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특히 여러 지표들이 전년 대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실적 목표치를 그대로 유지한 결정 뒤에는 과연 어떤 전략적인 자신감 혹은 개선이 숨어 있을지 한번 각자의 시각으로 곱씹어 보시는 것도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는 좋은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시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